여러분께 스포츠 뉴스를 물어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84번째 에피소드에서 MC를 맡게 된 한채웅입니다. 다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곽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패널 박진영입니다. 네, 다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남자 배구 소식을 마치고 이번 주는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을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남자 배구 이번에 MVP 선정하면서 케이타 선수가 전체 MVP 선정됐더라고요. 뭐 저희의 주인공으로서 꽤 적합한 선수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과 한편 이제 새로운 소식으로 예측 가시는 주제 혹시 있으신가요? 뭐가 네, 있을까요? 먼저 KBO도 요즘 되게 핫하죠? 맞습니다. SSG가 되게 잘 나가는데 뭐 잘 나갈 때가 됐던 팀이죠. 근본이 있던 팀이다 보니까 삼성 요즘 어떤가요, 승환 씨? 아, 그 SSG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승환 씨 반응 보면 대충 순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저는 사실 노경은 선수 맞죠? 맞죠? 그쵸. 되게 재밌게 그리고 되게 극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 노장의 투혼, 마지막 투혼 이런 느낌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e스포츠도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e스포츠에서 이번 아시안 클템 게임 루시 말씀하시는 아니구나. 논란 같은 거 말고요. 그 그죠? 아시안 아시안 게임 게임 최종 선발에 후보가 대해서 나왔잖아요. 네, 네, 최종 후보 나왔지만 뭐 이번 주 주제는 사실 e스포츠도 그리고 야구 KBO도 아니고 뭐 진부하다면 진부할 수도 있지만 저희 스왈로스가 다루는 건 정말 오랜만이기도 한 주제죠. 역대급 꿀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해외 축구 결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다 넘어간다. 이제 먼저 다룰 내용은 현재 리버풀이 속해 있는 리그이기도 하고요. 리버풀 팀 자체가 역대급 시즌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주목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쿼드러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소식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도입 부분에서 MC님이 조금 사심을 담아서 준비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조심스럽게 들었고요. 현재 이제 녹음일 기준 18일 기준 리그 1위는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승점 1점 차로 앞서 있고요. 리버풀이 1점 차로 뒤진 채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득실 차에서는 리버풀이 5골 차로 앞서기 때문에 시즌 막판까지 정말 모르겠고요. 양 팀 모두 똑같이 7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양팀 이제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 짚어보자면 리그 2차례 앞선 맞대결에서 모두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잔여 경기 일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맨시티의 경우 홈 경기 4경기, 원정 경기 3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대로 불러드리면 브라이튼 홈, 와퍼드 홈, 리즈 유나이티드 원정, 뉴캐슬 홈, 그리고 웨스트햄 원정, 아스톤 빌라 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버햄튼 원정 경기를 놔두고 있습니다. 이 상대팀 순위를 나열할 경우에는 10, 19, 16, 14, 7, 15, 8 이렇게 빅6 팀들이 한 팀도 없고 상대적으로 강등권 팀들도 꽤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다고 조금 평가받는 편인데요. 한편 또 바로 최근 맞대결할 팀인 브라이튼의 경우 동런던 라이벌 팀인 토트넘과 아스널을 모두 잡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웨스트햄 원정, 맨시티에게 조금 까다로웠던 팀이었던 울버햄튼 역시 원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방심하지 않고 이 2경기 모두 조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제 리버풀로 넘어갈 텐데요. 리버풀 역시 똑같이 홈 경기 4경기, 원정 경기 3경기를 놔두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버풀은 단 2패만 하고 있는데요. 웨스트햄, 레스터에게만 패했습니다. 리버풀 이제 상대팀 일정을 순서대로 불러드리면 맨유, 에버튼, 뉴캐슬, 토트넘, 아스톤 빌라, 사우스햄튼, 울버햄튼입니다. 주목할 점은 역시나 빅6 팀인 맨유와 토트넘 2경기가 남아있다는 것인데 사실 상대 전적 보면은 리버풀이 조금 쉽게 이겼던 팀들이어서 오히려 맨시티보다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빅6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위 싸움도 치열하기 때문에 일정이 썩 좋다 이렇게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버풀은 챔스 4강 그리고 FA컵 결승전을 앞두고 있어 일정상 맨시티보다 조금 더 빡센 느낌입니다. 물론 맨시티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챔스 4강이 남겨져 있지만 FA컵은 이제 리버풀한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이제 결승전이기 때문에 이 결승전이 리그 일정이 끝나기 전에 치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정적인 측면에서는 리버풀이 맨시티보다 빡센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쿼드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풀이 이미 리그컵 대회인 카라바오컵에서 첼시를 잡고 우승을 참여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아니죠.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남은 3개 대회, 리그, 그리고 챔스, FA컵을 모두 잡는다면 이 4개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쿼드러플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쿼드러플을 시즌 기준으로 달성하려면 자국 리그에 리그컵 대회가 꼭 있어야 하는데요. 유명 리그 중 리그컵 대회가 현재 살아있는 리그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포르투갈, 그리고 스코틀랜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축구 역사상 인정받는 이 쿼드러플은 66, 67 시즌 셀틱이 쿼드러플을 기록한 것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이 기록이 사실 언론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는데 과연 리버풀이 이것을 이뤄낼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쿼드러플이 아니라 트래블 같은 경우에는 딱 유럽에서 9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맨유가 딱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는 뭐 트래블, 쿼드러플 다 하면 좋겠지만 트래블만 해도 좀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죠. 리버풀, 팬심도 조금 들어가 있었던 건 인정을 합니다만, 리버풀 자체가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도 맞고, 사실 이번에 주제 선정하는 날이 저희가 토요일 4월 16일이었거든요. 4월 16일에 정확히 리버풀 대 맨시티 FA컵 4강전이 있었던 날이고, 그 경기가 이제 3대2로 리버풀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게 리버풀 팬으로서가 아니라 한 축구 팬으로서 정말 재밌는 경기였거든요. 그 경기를 보고 이제 이 주제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 리버풀도 리버풀이지만 최고의 라이벌이 되어가면서 서로가 이제 최고의 길을 걷고 있는 리버풀과 맨시티 두 팀 다 대단한 길을 걷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들어서 리버풀과 맨시티 붙으면서 재미가 없었던 경기가 솔직히 있었나 싶을 정도로 두 팀 다 이번 시즌 너무 좋은 경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한 EPL 팬으로서는 굉장히 재밌네요. 맞습니다. 사실 엘 클라시코가 지상 축구의 최고의 축제라고 불렸었지만 요즘은 약간 EPL로 옮겨온 그런 느낌도 꽤 있는 편이죠. 네, 그리고 이제 PL 소식이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죠. 아, 그렇습니다. 제가 까먹을 뻔했네요. 저는 이제 제 임무 끝났다 생각하고 쉴 뻔했는데 바로 득점왕 레이스 소식입니다. 이제 현재 득점 선두는 이제 모하메드 살라 선수인데요. 살라 선수가 20득점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국민 영웅 소니가 17개의 득점을 하면서 바싹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버풀 같은 경우는 7경기, 그리고 최근에 또 호날두 선수가 헤드트릭을 했죠. 그러면서 15골로 공동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 토트넘은 6경기, 그리고 리버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7경기가 남아있는데 공교롭게도 토트넘, 맨유는 모두 리버풀과의 경기를 한 경기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서로 상대로 싸웠을 때 골을 넣는 건 역시 득점왕 경쟁에도 중요하겠지만 팀의 승리를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슈퍼스타들이 과연 어떤 이런 빅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해줄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토트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트포드, 레스터, 리버풀, 아스널, 벌리, 노리치로 이어집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 기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 남은 6경기 중에서 아스널, 브랜트포드, 노리치, 리버풀 전에는 올 시즌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정 중에 몰아치기를 하면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뭐 최근에 근데 PK를 손흥민 선수에게 몰아준다, 그 콘테 감독이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위 싸움 하기도 벅찬 토트넘이 이런 뭐 손흥민 선수가 잘 차서 넣으면 좋지만 이런 조금 도박 같은 수를 던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살라 선수는 이제 PK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PK 골이 5골입니다. 그래서 뭐 몇몇 국내 이제 열렬한 팬들은 PK 골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손흥민 선수 PK 차는 거 보면 조금 실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살라 선수는 한편 이제 지난달 12일 이제 3월 12일입니다. 브라이튼과의 리그 경기에서 이제 20번째 골을 넣은 뒤 한 달 넘게 현재 침묵 중입니다. 공식 경기에서. 최근 뭐 FA컵에서도 리버풀이 승리는 했습니다만 살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살라 선수의 이 득점 침체가 조금 길어져서 충분히 이 손흥민 선수의 역전 득점왕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호날두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타 선수와 함께 15골로 현재 공동 3위에 있습니다. 1위와 5골 차인데 이제 경기 수가 6경기 남아 있는 걸 생각하면은 역전이 너무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쉬워 보이지도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해주신 것처럼 살라 선수의 부진이 되게 길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살라 선수가 이제 2022년 기준으로 공식 경기에서 필드골, 그러니까 페널티킥을 제외한 골이 이제 한 골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선수가 이제 후반기에 엄청나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똥을 싼다라는 표현이 제일 편하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도 최근 해트트릭까지 하면서 폼이 올라오면서 이런 득점왕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라고 보이고요. 사실 호날두 선수와 조타 선수는 이제 남은 경기상도 그렇고 일정상도 그렇고 득점왕을 차지하긴 힘들겠지만 이제 우리의 국민 영웅 소니는 한번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아까 진혁 씨가 언급해 주신 것처럼 하위 싸움 하기 지금 굉장히 벅차졌잖아요. 브라이튼전 패배하면서. 그러면서 게다가 경기력적인 이야기도 나오면서 체력 안배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소니한테 굳이 페널티킥을 차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채용 씨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리버풀 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해서 리버풀 한번 침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게 손흥민 3골에 리버풀 4대3 승리가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 와, 아닐까 싶네요. 그 정도면 만족하시나요, 충분히? 뭐 만족 못할 건 없죠. 토트넘 일정 다시 보면은 이제 또 아스널도 있습니다. 리버풀 원정 다음이 아스널 홈 경기인데 굉장히 이 두 경기가 4위 싸움 분수령으로 가는 중요한 경기일 것 같아서 이 두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 혹은 공격 포인트라도 기록하는 것이 팀 승리와 조금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4등 싸움은 맨유, 아스날, 토트넘 세 팀이 이제 한 자리를 두고 싸우는 거니까 결국엔 그 북런던 더비가 가장 중요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버풀과 맨시티가 이제 최고의 라이벌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EPL을 넘어서 지구 최고의 라이벌이 되어가고 있는 두 팀인데 두 팀이 가장 빛난 주가 이번 주 챔피언스 리그 구간이었잖아요. 이번 챔피언스 리그가 되게 재밌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승원 씨 어땠는지 한번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챔스와 유로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이 중엔 챔스가 상대적으로 메인이다 보니까 중심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또피엘 또리가 대전인데요. 역시나 최근 계속해서 챔스를 씹어먹고 있는 EPL과 전통의 강호 라리가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선과 조별리그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건너뛰고요. 그렇게 올라온 팀은 A조 맨시티 파리, B조 리버풀 아틀레티코, C조 아약스 스포르팅, D조 레알 마드리드 인테르, E조 바이에른 벤피카, F조 맨유 비아레알, G조 릴 OSC 잘츠부르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H조 유벤투스 첼시입니다. 이 중에 8강에 올라간 팀은 바이에른, 맨시티, 벤피카, 첼시, 아틀레티코, 비아레알,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16강에서 이야기하고 넘어갈 매치업은 뭐 파리 레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2차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 1차전은 음바페 94분경 나온 극장골로 1대0 파리가 잡았지만 2차전 전반전까지만 해도 조용하던 벤제마가 1대0으로 파리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후반전에 들어 이제 61분, 76분, 78분 연달아 해트트릭을 내면서 정말 영어라고 해도 말이 안 될 그런 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파리를 꺾고 올라갔지만 이제 파리에게는 메시가 페널티킥도 실수하고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번 챔스 우승을 위해서 음바페까지도 지켰지만 허무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8강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8강에서는 첼시 레알 매치업이 먼저 나오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4강에서 맞붙은 매치업이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첼시가 이겼지만 이번 시즌은 달랐습니다. 정말 또다시 그 레알 마드리드의 영화가 이어져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이번 챔스가 어떻게 보면 레알 쇼인 것도 같네요.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카림 벤제마가 1차전 또다시 해트트릭을 만들어내면서 레알이 3대1 승리를 가져갔고 2차전 첼시도 나름 분전을 했지만 벤제마의 69분 쐐기를 박는 골로 2대3으로 첼시가 승리를 했지만 득실차 레알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레알, 맨시티, 비아레알, 리버풀이 올라갔는데요. 뭐 이번 챔스에서 가장 큰 업셋이라고 하면은 비아레알이 올라간 거겠죠. 바이에른마저 비아레알에게 잡히면서 정말 라리가와 PL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아레알 감독이 이제 에메리 감독이잖아요. 그 세비야에서 유로파 3관왕 3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역대 네. 최초이자 유일의 감독인데 그 에메리 감독이 확실히 토너먼트의 진수를 아는 것 같아요. 그 16강전에서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사실상 챔피언으로 군림을 하고 있는 유벤투스를 잡아냈고 그 8강전에서는 누가 뭐래도 지상 최고의 팀 3개 중에 하나로 뽑을 바이에른 뮌헨을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현재 비아레알이 제일 큰 언더독이자 재밌는 팀으로 군림을 하고 있죠. 네, 기세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다음 상대가 리버풀이라는 점. 리버풀을 어떻게 극복해낼지도 굉장히 해보기 좋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한편 맨시티의 경우는 16강에서 이제 맨유를 잡고 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승부를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뭐 업셋 없이 맨시티가 잡아냈고요.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도 이제 벤피카를 상대로 그냥 무난하게 여유롭게 리버풀이 잡아내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매치업이 이제 리버풀 대 비아레알, 비아레알 네, 그리고 레알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대 맨시티가 되겠죠. 그렇게 네. 4강전 두 팀이 끝나면 이긴 팀들끼리 결승을 붙게 되는 매치업으로 끝이 났고요. 유로파에서도 재밌는 소식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뭐 가장 핵심이자 가장 핫했던 이야기는 바르셀로나의 비보인데요. 바르셀로나가 최근 기세가 올라오나 싶기도 했지만 거기서마저 이제 유로파에서마저 8강 탈락을 했습니다. 게다가 프랑크푸르트에게 홈에서 지면서 떨어져서 더욱 눈물 나는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가 공식전에서 뭐 12경기 연속 무패인가 엄청난 활약을 세워가고 있었어요. 사비 감독이 부임된 이후에 심지어 이제 엘 클라시코도 4대 0으로 이겨내면서 엄청나게 이제 부활해냈다, 성장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었지만 이제 프랑크푸르트에게 예상치도 못한 패배를 당해버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캄프누,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캄프누가 이제 경기 혹시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제 캄프누에 오히려 프랑크푸르트 팬들이 훨씬 많이 차 있었거든요. 네, 이런 이제 좀 예외적인 상황을 보면서 바르셀로나가 떨어지는 게 진짜 우연은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도 막 들었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라이프치히와 웨스트햄 그리고 레인저스까지 올라가서 라이프치히와 레인저스가 4강 1경기를 붙게 됐고요. 4강 2경기로는 웨스트햄과 프랑크푸르트가 붙게 되었습니다. 네, 뭐 참고로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와 페이에노르트, 마르세유와 레스터 시티 사실상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보기 힘들었던 4개의 팀이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뭐 이 부분에 팬들이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줬다라고 평가가 가능하죠. 그 대진을 다시 떠올려 보면은 챔스 4강도 정말 뭐 피 터지는 대전이긴 한데 유로파 4강도 그렇고 이 컨퍼런스도 그렇고 정말 보기 드문 맞대결이 성사된 것 같아서 정말 여러 개의 맞대결이 조금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유로파 4강에 웨스트햄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레스터하고 또 어디가 붙는다고 했죠? 레스터와 로마가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스터와 무리뉴의 로마가 유로파도 아니고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붙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빅매치들이 나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무리뉴 감독의 로마잖아요. 뭐 우승할 수 그렇죠. 있을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유일하게 남은 우승 기회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사실 해외 축구도 끝나가는 시즌이잖아요. 한 뭐 길어야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건데 마지막까지도 즐겁고 흥미로운 그런 경기들 만들어줘서 저희 같은 팬들이 더욱더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네요. 정말 끝으로 이제 오늘이 우리의 승원 씨의 마지막 날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정든 승원 씨의 이제 인사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저도 이게 사실 오프닝에 그 자기소개 해달라고 하셨을 때 일부러 고정을 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근데 진혁 씨가 이어서 소개하실 때 패널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제 의도대로 되지가 않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정 패널 자리는 오늘로써 마지막일 것 같고요.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뭐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니까요. 나중에 언젠간 다시 꼭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튜브에 박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나중에 꼭 돌아오겠다 이런 말은 진심을 담아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네, 저는 정말 돌아올 생각입니다. 뭐 희정 씨도 다시 돌아오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희정 씨, 다원 씨, 뭐 등등 다들 돌아오시겠다고 이제 말은 던졌지만 3인 체제로 간지 꽤 오래됐거든요, 사실. 이제 승원 씨도 떠나서 다음 주부터는 2인 체제로 운영이 될 텐데요. 뭐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항상 새롭고 뭐 좋은 주제들 잘 물어올 테니까 걱정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고 가겠습니다. 이대로 마치긴 아쉬우니까 혹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없나요? 그 저희가 다뤘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요? 지금 생각했을 때 하나 떠오른다 하면 하나 떠오른다 하면 저는 희정 씨 가신 에피소드요. 혹시 희정 뭐였죠? 씨 뭐였죠? 그게 저희 기억이 안 나는데. 아예 가셨던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다보다는 저희가 5인 체제로 가다가 이제 처음으로 한 명이 이탈을 했잖아요. 그때 대면 녹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무래도 여러 생각이 들었었어서 그 순간만큼은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짠하네요. 그런 걸 골라주니까. 그러게요. 이제 사실 승원 씨가 뭐 가시면서 결국 저랑 진혁 씨가 그런 감정을 또 한 번 느끼게 됐는데 저희가 자리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얼른 일 끝내시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진혁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뭐 이제 떠나는 사람한테 뭐 큰 정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이제 항상 건강하시고 네, 돌아오신다는 말씀하셨으니까 또 돌아올 때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이제 돌아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떠나는 사람 이제 뭐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박수 칠 테니까 잘 떠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안 쳐주시나요? 네. 다음 주부터 승원 씨는 이제 고정 패널로서 합류하진 않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승원 씨를 기약하면서 오늘도 역시 열심히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더 재미나고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